자, 김만배가 대법원에서 이재명과 관계된 판결 2개를 뒤집었다고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이재명하고 관계해서 저렇게 신임을 받은 건, 그건 김만배의 법조팀 기자 경력 수십 년이 그게 결정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대장동 사업을 김만배에 던져줄 때는 적어도 김만배가 이재명과의 이 사업관계에서의 역할 이외에 다른 측면이 있어서 남욱을 배제시키고, 남욱이 지가 할 거라고 박영수 사무실에서 그 양 변호사라는 사람하고 다 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욱이가 만든 회사가 지금 남욱이 주도하에 대장동 사업을 하게 될 건데, 어느 순간에 시작 직전, 그 대장동 성남에 뜰 컨소시움 시작 직전에 김만배로 지금 이재명에 의해서 권한이 넘어가고, 그래서 남욱은 그냥 지분이나 받고 떨어져라고 정리가 됐죠. 정영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대장동에 힘을 발라오던 남욱하고 정영학이가 떨어져 나가고, 김만배한테 대장동 회장님 자리가 떨어진 것은 단순히 이재명 입장에서 김만배가 사업을 잘할 것 같아서는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이야 남욱이나 정영학이 같은 애들을 주무르기가 훨씬 더 쉽지, 김만배 같은 넝구렁이를 주무르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러면 김만배가 대장동 회장님이 된 이유는 이재명에게 필요한 정말로 김만배의 특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의 특기가 뭐냐? 온 법조판을 다니면서 휘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일반 브로커는 못하지요. 대법관이 일반 브로커를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죠. 나중에 자기한테 치명타가 될까봐. 그래서 저렇게 자유롭게 대법관이나 검찰 고위층이나 다 만나면서 술 먹고 로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김만배 같이 그야말로 법조팀에서 이 완전히 뼈가 굵은 저런 친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마 법조팀 한다고 너무 엘리트들은 또 저거 못해요. 약간 엘리트가 아니면서 사람하고 어울려서 뻥치고 공갈도 치고 할 수 있는 이 심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만배가 한국에서 몇 명 안 되는, 제가 저런 류의 기자들을 한 너댓 명 본 적이 있어요. 직업이 기자가 아닙니다. 브로커죠. 그래서 김만배는 그야말로 이재명이한테는 딱 안성맞춤이었다. 이재명이가 자신의 법률적 문제를 내놓고 민주당 쪽에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 왜? 당시에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좋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라인을 써서, 그리고 민주당이란 당의 색채를 가지고 로비를 할 수도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지도새도 모르는, 드러나지 않는 3자를 통해서 로비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거예요. 김만배가 남욱이 2021년 검찰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뭐라 했는가 하면 이재명이 판결 2개를 갖다가 자기가 뒤집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남욱이가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10월 남욱에게서 김만배가 내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또 성남 제1공단을 공헌화하는 데 대한 무효소송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나갔을 때 이재명이가 진행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거고, 성남 제1공단 무효 소송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가 당시 1공단을 공헌화하겠다고 1공단에서 시행사업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던 시행사를 갖다가 스톱시켰어요. 못하게 했어요. 이거는 공단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시행사가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걸 중간에 이재명이가 못하고 하니까 성남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었어요.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300만 원이 2심에서 확정됐고, 이재명이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지사에서 물러나야 되고, 만약에 시행사가 낸 행정소송이 2심 결정대로 성남시가 패소했으면 1공단 공헌화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 대장동의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대법원에 가서 2심 판결이 뒤집어져서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도 살아났고 대장동 사업을 소수가
어마어마하게 벌어먹도록 해줄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법조계는 이 두 가지 판결을 다 이례적 판결이라고 했고요. 남욱은 검찰에다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에게 부탁해서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게 하겠다. 자, 이렇게 김만배가 말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러면 김만배가 권순일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가? 자,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권순일이한테 부탁해서 뒤집는다는 말을 이미 남욱이가 2021년 10월에 이 사건이 별로 화제가 되지 않고 문재인 검찰이 조사할 때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 조사에서 남욱은 김만배가 2018년부터 권순일이 이야기를 조금씩 하다가 2019년 이후 50억을 줘야 된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장동 사업에서 김만배의 가장 큰 공로가 제1공단 개발사업 시행사가 공원화에 반대하면서 이재명이한테 행정소송 낸 걸 그걸 뒤집은 거다. 만약에 이 시행사가 이겼으면 1공단 부분은 다른 시행사가 하고 남욱이나 김만배 패거리는 아주 작은 걸 했겠죠. 자, 그래서 남욱이 진술이 나왔을 때 문재인 검찰 간부가 대장동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당시 권순일 대법관 등 50억 클럽 멤버의 의혹이 번졌는데 수사팀은 2021년 11월 12월 두 차례 권순일을 소환한 다음에 압수수색도 안 하고 수사를 스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검찰의 50억 클럽 로비 수사는 제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부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권순일은 지난 2020년 7월에 7대5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무죄 판결에 결정적 기여를 했고 김만배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재판 직후인 8월까지 총 권순일 대법관실이라고 대법원 출입부에 8번이나 적고 권순일을 방문했다. 이건 익히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자, 여기에 이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되기 일주일 전, 회부 다음날, 그리고 파기환송 선고 다음날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순일이 퇴임 이후 2020년 11월 김만배의 화천대유 고문으로 와서 총 1억 5천 고문료를 받다가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그만뒀는데, 자, 김만배는 재판 거래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김만배가 법률 전문지 인수를 하고 싶었는데 권순일이 대한변협회장과 친해서 이 법률 잡지를 인수하는데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 화천대유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대장동 현장에만 서너 번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화 소송은요,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인데 시행사가 냈습니다. 대장동에서 10km 떨어져 있는 이 공단 부지는 주상복합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재명이 시장에 취임하고 인허가를 중단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이 땅을 사놨고 그 피해가 컸기 때문에 2011년 이재명을 상대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재명이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대법원 일부가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성남시장 승소 최종 판결을 직접 내리는 파기자판을 선고했어요. 그래서 성남시의 행위가 잘못됐지만은 이미 재판 중에 시행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자, 이 판결에 대해 김만배 씨가 자기가 한 거라고 남욱이 이야기를 했고 대법관 누구한테 부탁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난다라고 했어요. 법조계에서는 이 두 판결이 모두 지금 이례적이다 했고 7월달 다시 윤 정권 들어와서 재편된 대장동 수사팀이 전면 수사를 착수했지만은 김만배 대법원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별로 수사하지 않고 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조계 언론 로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지만 현재는 대장동 사업만 수사하고 있어요. 결국은 50억 클럽 수사가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결국은 이런 로비를 한 정황이
확실하다라고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거죠. 이래도 수사를 안 하겠죠.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후스 700 너의 소유주 Revolution Yeah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